안녕하세요. 코즈부 투나잇 진행을 맡은 조수빈입니다. 벌써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까지 잘 마쳤습니다. 오늘 장은요,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엇갈린 흐름 나타났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지수를 견인하면서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섹터의 하락이 조금 컸습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권 나타났는데요. 일단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지수는 상승했어도 하락한 종목 수가 많은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 또 그중에서 낙폭이 깊은 종목에 대한 고민 많이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코즈부 투나잇과 1시간 함께 하시면서 고민 해결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앞으로 바라봐야 할 이슈와 그 안에 있는 종목의 차트들 하나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또 바닥부터 강하게 오를 히든 종목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종목 상담 코너까지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고 또 노란톡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먼저 하단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6007-8339번이죠. 아래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전화가 부끄러우신 분들은 또 하단에 QR코드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셔서 참여 코드는 1515 4자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코즈부 투나잇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오늘은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 밤을 책임져 주시는 이준기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똑같이 시장 보면서 네. 식물처럼 지냈습니다. 어떤 것처럼요? 식물처럼 가만히 지냈습니다. 식물처럼요. 네. 또 우리 전문가님과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하신 분들은 또 오늘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런 종목들 수익을 챙기셨다고 하는데요. 일단 전문가님께서 지난 방송에서 저희 종목들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그 전에 우리 처음 뵙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일단 전문가님 소개부터 듣고 넘어가 볼까 봐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왕이 될 주식을 사라 킹스픽 이준기 전문가입니다. 자, 요즘 시장이 많이 흔들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장은 지금 가야 할 길을 묵묵히 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같이 움직이지 않고 또 여러분들의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과 다르게 떨어지고 있다고 느끼실 때 흔들리는 건 주가뿐이고 우리 투자자 마음은 흔들리지 말아야겠죠. 그 흔들리는 마음 그리고 시장에 움직이는 돈들 여러분들께 제가 따박따박 직접 꽂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박따박 전문가님께서 종목 꽂아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방송 시청하시고 또 노란톡방 참여하셔서 종목들 많이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문가님께서 지난 종목들 어떻게 수익이 진행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제가 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6월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에 그리고 단기간에 빠른 시점에 돈을 벌어가기에 정말 좋은 시점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6월 첫 거래부터 제가 공략했던 종목 중에 뭐 동방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그 뒤에 함께 공략했던 에코프로 머티리얼도 두 종목 모두 매수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에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었는데요. 그 종목 이외에도 오늘 네. 제가 있는 소통방에서 이렇게 당일 단타로 진입했던 하나엔진이라는 종목도 매수가 대비 10% 수익 달성을 했습니다. 해당 종목뿐 아니라 자 여기 또 보시게 되면은 제가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이 동방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 이후 다음 날 바로 주가가 상한가 달성했고요. 제가 이렇게 힘든 시장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매물대 돌파하는 강력한 펀치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이 너무 힘들고 내가 이 주식 투자를 한 게 맞나? 아니면 뭐 큰 돈을 손절해서 어떤 분들은 엄마 미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아니면 또 여보 미안해 하고 손절 아닌 손절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 시점이 되겠고요. 이 동방뿐 아니라 자 여기 또 보시게 되면은
신택이라는 종목도 제가 공개를 해드렸었죠. 해당 종목 공개 이후에 어떻게 된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택도 보시면 방송 공개 이후에 주가가 떨어졌지만 갑자기 주가가 급반등하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크게 올라줬죠. 신택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를 보이게 되면서 지금 현재 저점을 지나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업황에서 이제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겠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리는 건 매일매일 변하는 이 주가뿐이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마인드는 절대 흔들려서 안 되겠죠. 제가 그 부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잡아드릴 테니까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해당 종목도 소통방 들어오시면 과연 목표가는 얼마인지 앞으로 또 잡을 수 있는 맥점은 어딘지 다 알려드릴 거고요. 자, 결국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시장은 매일매일 변하고 그 시장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계좌 운용이라던가 아니면 시장에 대응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많이 흔들린다. 내가 어떤 종목이나 섹터에 내 돈을 배팅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은 여기 보신 것처럼 결국 앞으로 시장에서는 업황의 턴어라운드를 보이게 되면서 주도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올라갈 종목들을 선침해 한 능력도 가장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시겠고요. 이걸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 알려드리니까 소통방 오셔서 많이 참여해 보시고 6월달 큰 수익 저랑 같이 많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일단 저희 방송에서 얘기해 주셨던 동방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신택도 수익을 많이 챙기셨습니다. 또 전문가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오픈 채팅방에서 이루다, 한국가스공사 요즘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도 단기간에 빠른 수익 챙기셨다고 하는데요. 정말 수익이 그렇게 났어?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셔서 직접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하고 오늘 장 마감 시황 빠르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대한 얘기도 좀 살짝 해봐야겠죠. 다음 주는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마구 발표가 되고요. 또 중국에서 최대 할인 행사 6.18 행사가 또 시작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소비가 조금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중국 관련주들이 조금 더 어떤 흐름을 좀 나타내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심지어 또 미국은 수요일 날 휴장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조금 흐름을 많이 따라가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도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오늘 오전장에 하락 전환했는데요. 그래도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872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만 빠르게 상승분 반납했어요. 그러더니 거의 장중 저점 부근 86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확인할게요. 오늘 거래소에서는 외국인 홀로 7천억 원가량 사들였는데 지수 상승을 견인했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외국인 홀로 사자세 나타났고요. 대형주와 전기전자 그리고 제조업 위주의 매수 포지션 집중됐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가 나타났어요. 장중 내내 물량을 계속 팔아내더라고요. 개인이 홀로 사들였긴 했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엔 역부족인 하루였습니다. 종목들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조금 강하게 올라주면서 코스피 지수를 상승을 견인을 했는데요. 일단 간밤에 브로드컴 제2의 엔비디아라고 불리우죠.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했고 장이 끝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급등세 12% 상승을 나타내는데요. 또 10대 1 주식을 액면 분할하겠다라는 호재까지 같이 안고 상승세 나타났습니다. 오늘 그것 조금 영향을 받아서인지 아니면 또 최근에 삼성전자가 그 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그 개최 행사를 했잖아요. 그 행사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그 행사 때 AI 칩 공급 기간을 20% 단축하겠다 뭐 이런 전략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관련주 마이크로투나노, TCK, 이오테크닉스 이런 일부 반도체 관련주들 상승세 나타났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오늘은 조금 밀렸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빨간불 같이 켰네요. 오늘 현대차가 정말 장중에 현대차 그룹주들이 변동성이 정말 많았죠. 그 이유는 이제 증권가에서 루머가 돌았는데 현대차 그룹 회장의 뭐 사망설이 돌면서 그런데 아니다라는 반박 기사도 나왔고요. 그러면서 오늘 현대모비스도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현대모비스는 그래도 윗골이 달고 내려왔긴 했지만 그래도 7%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현대모비스가 오르면서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도 상승
상승세가 같이 보였다는 점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전선 전력 설비주들이 또 오랜만에 빨간불 켰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 주에 방송에서 폭염 관련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전력 수요가 필요해지면서 전선 관련주들 한 번 더 부각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정말 이 전력 수요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전선 관련주들 오랜만에 또 상승세 나타났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 조선업종 자세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종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또 조선업종들도 오늘 빨갛게 이렇게 물들었어요. 일단 조선 기자재도 같이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컨테이너 운임뿐만 아니라 중고선가 또 신조선가까지 모두 강세라고 합니다. 일단 증권가에서 계속 조선업 실적 좋을 거야라고 얘기는 했는데 시장에서는 계속 외면하는 듯이 주가에 반영이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된 건지 일단 실적 턴어라운드가 주목이 되는 업종이고 또 현대중공업을 시작으로 조선업체 전반의 고가 물량이 증가될 것이다 라는 증권가의 얘기가 있습니다. 또 지금 주가는 선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저평가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HD 시리즈들 이렇게 강하게 올랐고 다만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기사가 있었는데요. 한화오션이랑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그 8조 원 규모 우리 한국형 차기 구축함 이 사업을 앞두고 조금 갈등이 있다 이러는 소식이 나왔고요. 또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이 오늘 그 2년 전이죠. 러시아로부터 선박 17척 수주를 받은 계약건이 있는데 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라는 소식이 오늘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삼성중공업 측에서는 이거는 이미 2년 전에 사업이 중단됐던 거고 우리는 예측하고 있던 바라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 빨간불 켰고요. 또 기자재 종목들도 같이 보겠습니다. 기자재 종목들도 시세가 좋더라고요. 상상 인더스트리 이 종목도 굉장히 지금 오늘 강한 상승세 나타났고 한화엔진, 인화전공, HD, 현대 마린솔루션, 세진중공업 다 강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역시나 또 올랐던 거 K푸드, 그다음에 K뷰티 오늘도 강했어요. 아무래도 수출 기업 쪽이다 보니까 이 수출 기업들이 계속 강합니다. 오늘도 강했고 또 거래소에서는 특히나 그 수산테마가 또 강했거든요. 김값이 금값이다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일본과 중국에서 이 김이 부족하다, 김 작황 부진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한국의 김값이 더 오를 것이다, 수출이 더 잘 될 것이다 이러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4조 시푸드, 4조 산업, 4조 대림 모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코롱글로벌 오늘도 상한가를 갔네요.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엔캠의 움직임 오늘 굉장히 돋보였는데 7%대 상승세 나타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하락세 나타났습니다. 2차 전지가 약했던 이유가 오늘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일단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그 전기차 정책을 취소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2차 전지주들 우리 증시에서도 약세 나타났고 거래소에서 에코프로모틱 정말 큰 낙폭을 보였어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특징주를 좀 꼽자면 파라다이스가 이제 거래소로 이전 상장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여기에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을 했는데 적합하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오늘 시장 브리핑 해봤는데요. 또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그리고 또 이번 주 어떤 이슈들을 조금 주목해서 보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 이슈를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삼성전자가 가장 큰 화두가 아닐까 합니다. 네. 그동안 이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 측에서 납품해야 할 HBM이 품질 검사에서 탈락했다라는 루머가 있었죠. 네. 그 뒤로 삼성전자가 개파락을 하면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런 루머가 이제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오늘 드디어 삼성전자가 한 달 만에 8만 원을 뚫었다라는 뉴스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에 대부분 개인들이 이제 빚을 내서 삼성전자를 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분들께 제가 좀 경각심을 가지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직 반도체는 물론 현재 상저하고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금리 인하 기대에 더 날아가는 미국 증시 동학개미들 우리는 많이 소외가 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부분 우리나라 국내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다 미국 시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 미국 시장을 가더라도 결국 올라가는 주식은 올라갑니다. 지금 엔비디아 고공행진하고 있죠. 그렇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또 다른 반도체 주식은 올라가고 있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랑 크게 다를 바 없고요. 미국 가시는 분들은 지금 속히 비행기 다시 하차하셔서 빨리 이제 우리나라 증시로 돌아오시고 저랑 같이 또 우리나라에서 같이 급등한 종목들 소통방 안에서 찾아가서 또 이제 네. 한번 같이 수익 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핫했던 삼양식품 이슈인데요. 네. 자, 폭탄급 매운맛으로 이제 매니악 사이에서만 좀 많이 유행하던 이제 불닭 챌린지가 지금 이제 세계를 휩쓸고 있으면서 현재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맞춰서 이제 삼양식품도 계속해서 증권사 측에서 목표가를 줄상향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삼양식품을 필두로 음식료 업종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주요한 물가 지수들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 말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던 이제 미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좀 꺾이고 있다라는 네, 의미예요. 물론 최근에 이제 FOMC에서 점도표 발표를 했죠. 금리 인하를 1회로 횟수를 이제 줄이겠다라는 네.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어쨌거나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것은 차츰 미국의 경제 성장이 피크를 찍고 빠지고 있는 구간이 들어서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제 음식료죠. 네. 이제 필수 같은 이런 필수 소비재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음. 이 때문에 이런 삼양식품이라던가 아니면 뭐 음식료, 우유, 사료 이런 것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아. 염두에 두시고요. 네. 다만 사려주는 그동안 시장에서 약간 좀 해지 성격으로 시장이 빠질 때 올라가줬기 때문에 네네. 그 이후에 음식료를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반도체 그리고 현재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현재 핫했던 음식료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럼 지금 시장은 어느 국면에 있는지 한번 또 얘기를 짧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코스닥 지수가요. 이렇게 고점에서 추세를 쭉 이어보면은 이렇게 한번 돌파 흐름이 나왔다가도 이렇게 계속해서 저항대에 맞고 떨어졌다가 또 돌파 나왔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런 흐름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코스닥 지수는 5월 말에 빠져봤자 830포인트 부근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는 본격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기 이전에 단기 박스권 구간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이 박스권 구간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는지가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이랑 좀 핀트가 어긋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좀 단기간에 수익을 챙겨나가시 좀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현재 전문가가 어떤 섹터를 보고 있는지 집중해서 같이 이어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좀 유망한 섹터는 이 뒤에 공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겁먹을 수준이 아니고요. 오히려 공격적으로 종목 수를 늘려 나가시면서 열심히 투자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 그리고 6월 달에 지난 말씀드렸죠. 제2의 월급 넘어설 수 있는 기회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장이 힘들지만 이런 장세 속에서도 우리가 종목의 수는 늘려가면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일단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 흐름이 좀 한풀 꺾이고 있고 그렇다 보면 이런 필수 소비재, 음식료 업종들이 계속 더 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사료 업종 같은 것은 제외하고 보는 게 좋다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정확한 종목이라든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가지고 전문가님께 정말 편안하게 많은 질문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서 바로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입장 코드는 1515고요.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은 이제 전문가님께서는 루트 매매 기법이라는 주요 기법을 좀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이 루트 매매 기법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루트 매매 기법은 이 루트라는 말이 이제 스펠링이 ROT 이제 뿌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실 때 뭐 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최근에 뭐 3개월 단위로 보시는 분도 있으시고 아니면은 뭐 주봉상에서 최근에 뭐 1년
다이너트 보신 분들 계세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께는 좀 이거를 알아두시면은 좀 기술적 분석이 좀 더 쉽고요. 그리고 어느 가격에서 공략을 해야 될지 이 부분도 정말 간결하고 명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루트 매매 기법을 좀 알아두신다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언제 저점 찍고 올라오는지 혹은 코스닥 지수 저점이 어디인지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를 알아야 루트 경로가 보입니다. 이 루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가의 뿌리입니다. 과연 언제부터 이 주가의 상승세가 시작이 됐는지 이 상승세의 시작점을 저랑 같이 찾아볼 거고요. 그 시작점을 알아야 앞으로 주가가 어떤 경로, 루트를 통해서 움직일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차트 최초로 여러분들이 단기 저점을 확인을 하셔야 되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정고점 가격대 주요 저항대 라인 체크해 주시고요. 이거는 기법에서는 이제 그라운드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 다음 정고점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상하 변곡점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급등 전에 선침해하는 타이밍 잡는 매매 기법이 바로 가능하겠다라는 의미고요. 또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도 아주 쉽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타점입니다. 타점은요, 주봉상에서 이동평균선 20선을 지지하는 흐름을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주봉상에서 위에 걸쳐져 있는 이동평균선을 주봉상 종가 돌파 안착할 때가 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 저랑 같이 사례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첫 번째 보시는 종목은 보성 파워텍인데요. 이 종목도 최근에 원전 이슈로 급등한 이력이 있는데, 자, 지금 보실 때는 언제 급등했을 때 그 타점만 같이 상세히 알아볼 거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 좀 차트가 넓죠? 이게 분봉 차트가 아니라 일봉 차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됐을 때 최초의 저점을 찾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연도가 1996년도에 처음 상장이 됐어요. 이렇게 과거에 오랜 기간에 차트를 보시는 걸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오시면 다 제가 알려드리고요. 기법도 영상과 PPT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시청하실 때 얼른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차트 최초의 저점을 찾아주시고요. 이전에 정고점 가격대의 줄 쫙 그으시면 됩니다. 이 검은 선이 바로 그라운드라고 부를 거고요. 이 검은 선을 쭉 그어와 주시면 여기 이렇게 저항대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도 저항대가 발생을 하고요. 여기서는 또 지지 라인이 확인이 되시고 여긴 또 저항대, 여기 또 지지선이 확인이 됩니다. 이 선을 지금 저희가 여러 개 그은 게 아닙니다. 선을 딱 하나만 그은 거고요. 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차트의 지지 저항이 명확하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 순간 이 차트가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주봉 차트고요. 주봉상에서 이렇게 주가가 이동평균선 20선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주봉상 22평선을 이렇게 지지하는 흐름이 나와주는데요. 이렇게 지지할 때가 타점이다 말씀드렸죠. 자, 근데 이렇게 지지하는지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나 지지하는 거 같다가 밑으로 깨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기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지지 흐름 확인하시고 이전에 고점을 일봉상에서 종가 돌파 안착한 거 확인하시고 진입하시면 되고요. 타점 대비 현재 보성파워텍 210% 상승세의 흐름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램테크 놀러지인데요. 램테크 놀러지도 마찬가지로 처음 상장됐을 때의 최초의 저점 확인해 주시고요. 이전에 정고점 가격대에 이렇게 줄 하나 쫙 그어주시면 이렇게 또 저항대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지지 흐름 확인되시고요. 여기도 지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급등이 나옵니다. 이 급등 타이밍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는 검은 선, 방금 일봉상에서 그은 그라운드 기준선입니다. 이 기준선 기준으로 위아래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후에 걸쳐져 있는 주봉상 120 이동평균선을 주봉상 종가 돌파합니다. 자, 이걸 잘 모르겠다. 타이밍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고점을 일봉상에서 종가상 돌파 안착할 때 진입하시면 되시고요. 타점 기록한 이후로 타점 대비 90% 상승세 흐름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 솔루션 저랑
볼 텐데 데이터 솔루션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최초의 저점 확인하시고요. 또 최초의 단기 고점 확인하시고 이 고점 기준으로 검은선 쭉 그으시면은 이렇게 저항대, 또 저항대 아주 쉽죠? 여기 또 지지 라인 확인되시고요. 여기 또 저항대 확인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급등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주봉상에서 저랑 같이 살펴보시면 자, 검은선 이렇게 기준으로 주가가 이렇게 돌파 시도 나왔다가 떨어졌다가 나왔다가 이 구간에서 위에 깔려있는 주봉상 122평선을 종가상 돌파 안착을 합니다. 이때 타점이 되는데 자 이때 이후 주봉상에서 캔들 하나 쉬어갑니다. 일봉상에서 5거래일 정도 쉬어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특정한 저항대를 강력하게 일봉상에서 돌파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루 올랐다가 그다음 또 그 다음날 이렇게 캔들이 여러 개 나눠져서 올라간 경우에는 좀 힘이 약한 경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주일 정도 눌림 구간이 발생하고요. 그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또 눌림 공략해 나가시면 이렇게 또 빠르게 급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타점 대비 58% 상승세 흐름을 기록을 했고요. 자, 또 에이텍 모빌리티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또 쉽죠? 네. 자, 차트를 쭉 보셨을 때 최초로 상장됐을 때 기준으로 최초의 저점 찾으시고요. 또 이전 정고점 그라운드 가격 찾으시고 줄을 쭉 그으시면은 자, 여기 또 이제 지지 라인 확인됩니다. 여기 또 저항대, 여기에도 또 저항대, 또 저항대 확인이 됩니다. 자, 언제 급등 나온지 또 한번 저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에서 이평선 20선을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반복을 하다가 어느 순간 여기 이렇게 주봉상 22평선을 지지하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게 지지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고점을 일봉상 돌파 확인하시고 매수하시면 되시겠고요.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로 타점 나온 이후로 106% 상승세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또 쭉 설명드릴 텐데요. 지금 네. 보시는 건 코리아날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조금 응용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이 드리면 좀 이해 못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시니까 네네. 이 부분은 소통만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네. PPT랑 영상 드리면서 좀 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전문가님 네. 한번 지금 실시간으로 소통방 시청자분들 잘 보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네. 넘어가 볼게요. 자, 실시간 지금 노란 톡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인증 사진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막내 감자님? 오늘 들어오신 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문가. 반갑습니다. 막내 관장님. 네, 막내 감자님. 저희 방송국에도 감자라는 별명이 있으시거든요. 아, 그러시나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우리 해보나이스데이님은 지난 방송에도 인증사진 올려주신 분 맞습니다. 아닌가요? 네네. 그쵸? 와, 뭐라고 써있죠, 전문가님? 바쁘신 폰 2대로, 바쁠 땐 폰 2대로 인증. 와, 핸드폰 2개로 인증을 해주신다고. 와, 킹준기님 오늘도 멋있다고. 우리 해버나이스데이님이야말로 진짜 찐 팬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준기 전문가님께서 수익률을 오픈 채팅방에서도 정말 잘 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찐팬 분들이 늘어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다면 한번 입장하셔서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럼 전문가님의 루트 매매 기법 계속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벌써 다음 거 준비해 주셨나요? 코리아나 네. 궁금해요, 저. 그런가요? 네, 네네. K뷰티 또 관련주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코리아나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네, 들어보겠습니다. 코리아나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그렇게 긴 기간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이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굳이 루트 매매 기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네. 이 앞으로 화장품이 뭔가 이슈가 있나? 올라갈 만한 어떤 차트에서 좀 그림이 완성됐다. 어느 정도 매물이 소화가 됐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여기 좀 더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일봉상에서 이렇게 기준선을 잡고 네.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자, 이걸 좀 살펴보자면 여러분들 이렇게 차트를 일봉상에서 보실 때 이렇게 어느 정도 일봉상에서 저점을 찍는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점 찍고 나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요. 반드시 저점 이전에는 고점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쭉 사례로 보여드린 것처럼 모든 차트가요. 반드시 저점 이전엔 앞에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 있는 이 고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시고요. 이 코리아나도 마찬가지로 저점 찍었을 때 이 시점을 보시게 되면은 이 7월달이거든요. 네. 이 7월달에 해당 월에
고가를 기록했을 때 이 고가 가격 기준으로 선을 쭉 긋습니다. 제가 이 검은 선을 그어놓은 선인데요. 이 검은 선 가격 기준이 현재 2,940원입니다. 이 선 기준으로 쭉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죠. 네. 또 여기도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여기는 이제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또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코스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지수 저점을 찾는 법, 그리고 2차전지 현재 저점 찍고 반등하고 있는 걸 알아내는 거, 모두 이 루트 매매 기법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이 코리아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최초 상장 기준이 아니라 월봉상에서 봤을 때 특정 구간에서 저점을 찍었다면 이 해당 월에 저점을 찍었을 때에 이제 고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또 단기간에 여러분 차트 분석 통해서 가격대 줄 하나만 그으시고 충분히 매매 가능하고요. 주봉상에서 보자면 이렇게 뭐 위에 깔려 있는 주봉상에서 이평선 돌파할 때나 아니면은 주봉상에서 22평선을 지지할 때나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봉상에서도 저점 찍고 올라갈 때 이전에 정고점 확인하고 매매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해당 종목 타점 대비 49% 상승세의 흐름이 나와 주었고 코리아나 다음에 이어서 대보마그네틱 보시면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아실 테니까 짧게 설명드리자면은 자, 최초의 저점 확인하시고요. 또 최초의 단기 고점 그라운드라고 부릅니다. 검은 선 쭉 그거 보시면 이쪽 이렇게 지지 확인되시고요. 저항 또 지지 확인되시고 어느 순간 또 급등이 나옵니다. 이 급등하는 구간 주봉상에서 같이 살펴보게 되시면 네. 자, 주가 어느 순간 주봉상 22평선을 돌파했다가 떨어졌다가 돌파했다가 떨어졌다가 이러한 구간이 이제 강력한 매물대를 소화하는 흐름이고요. 어느 순간 지지 흐름이 나오면서 주가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인지 모르겠다 하신다면은 이제 정고점을 일봉상 돌파 안착하는지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면 되시고요. 대보마그네틱도 타점 대비 60% 상승 나왔으니까 해당 매매 기법 궁금하신 분들은 소통방 오셔서 받아가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전문가님의 루트 매매 기법은요, 저점을 찾고 반등하는 구간에 꼭 필요한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2차 전지도 발굴하셨고 또 보성 파워텍 같은 210%의 수익률까지 챙기셨다고 하니까요. 루트 매매 기법 나는 아직 살짝 이해가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 방송이 끝나도 오픈 채팅방은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다음 주는 지수가 상승하면 상승 종목 수도 더 많고 이렇게 좀 좋은 장을 기대해 보면서 어떤 이슈와 또 그 안에 어떤 종목을 바라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나요? 네, 먼저 당장 다음 주에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저출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소멸 위기에 있다라는 말까지 네.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고요. 오늘만 하더라도 오후부터 벌써 이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출산 관련해서 이 아가방 컴퍼니를 말씀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살펴보시게 되면은 유아용 의류 그리고 용품을 제조하고 있는 판매 업체입니다. 네. 당장 다음 주 19일 날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관련해서 대책을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원래 이런 뉴스 같은 매매는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뉴스 매매 정말 위험한 거 아니냐 하실 텐데 지금 시장은 코스닥 지수가 특정 추세선을 기준으로 지수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루한 시장에서는 이러한 뉴스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저출산 관련해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 보시면 이제 다음 주에 눌림목이 나올 텐데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진입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여드린 차트도 앞서 설명드렸던 루트 매매 기법이 적용된 차트고요. 자, 차트 보시면 선이 두 개 그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코리아나로 설명드렸던 부분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어 있고요. 이 아가방 컴퍼니도 제가 이 차트 보여드린 것처럼 최초로 상장이 됐을 때 최초의 저점을 찾는 거와 똑같습니다. 최초의 저점 찾으시고요. 또 최초의 이전의 정고점, 단기 고점 여기 두 번째 선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밑에 선이 하나 더 있죠.
이 선이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주가가 여기 보시는 2020년도 이 구간에서 주가가 과거에 쭉 계속해서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2020년도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해당 연도에 저점을 찍었으면은 해당 연도의 정고점 가격대 이 구간이 이렇게 또 하나 더 나오는 이제 그런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이렇게 선 하나 그어서 매매하시는 것도 좋지만 홀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이렇게 선 하나 더 세팅하시고 매매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가격대가 5,86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이렇게 선 두 번째 그어드린 가격대는 5,700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선 위에 있을 때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도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종가가 5,700원보다 위에 있는 5,860원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장 다음 주에 매수하실 때는 5,7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관련해서 두 번째 대책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이슈 모멘텀도 있고 오늘 오후만 하더라도 이런 이슈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저출산 관련주들이 급하게 급등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 시장에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당장 다음 주에 눌림 나올 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면 또 편안하게 수익 날 수 있겠고요. 네, 전문가님 그럼 두 번째 선 9,098원인가요? 그 부분은 목표가로 설정을 해두신 건지? 아, 네, 정확합니다. 네, 아, 그런가요? 맞습니다. 네. 이게 보통 시장을 보실 때요. 제가 방금 두 번째 선을 그어 드렸는데 이 선 기준으로 여기는 돌파했다가 밑으로 빠졌다가 또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요. 이런 게 이제 보통 이제 변곡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또 해당 가격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또 지지하는 흐름이 나와주기도 합니다. 또 여기서는 또 이제 저항대 흐름이 확인되고요. 여긴 또 지지 라인 흐름이 확인돼요. 자, 그런데 보통 이렇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강력한 테마 같은 경우에는 네. 통상 이렇게 돌파가 나올 때 이런 우리가 미리 선을 그어놓고 1차 목표가를 잡아두면서 매매를 하기도 하지만 정부 정책으로 강력하게 테마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강력하게 추가 상승이 나온 경우도 있어요. 오, 네. 다만 네, 위에 아직 10,000원대인 라운드 피어가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는 지금 바닥에 있을 때 매매를 하시고 주가가 좀 올라갈 때 방금 말씀드린 뭐 9,100원이라던가 아니면 네. 10,000원대 오게 되면은 네. 그때부터 어느 정도 좀 분할로 매도하신 걸 권장드리고요. 자, 제가 좀 이걸 길어질까봐 네. 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리자면은 네. 제가 이제 5월 중순부터 네. 계속해서 2,000원지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 소통방에 오신 분들께도 실제로 히든주 관련해서 공략을 진행했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방송만 보시고 소통방 안 들어오신 분들은 이걸 매매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2차전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하반기에는 주도 테마로 떠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충분히 빠졌고요. 네. 리튬주도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 있고 네. 그리고 하반기에는 결국 상반기에 올랐던 종목들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런 단파동에 흔들리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께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 회사 임직원 분들이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회식을 사실 싫어합니다. 아, 왜 네, 싫어요. 싫어하시죠, 전문가님? 그 아직 네. 친하지도 않는 분들과 네, 네. 이 술을 마셔야 되고 네. 네, 안주를 먹는다는 네. 게 네. 저는 극아이기 때문에 오. 좀 많이 부담스럽지만 오, 네. 네, 좀 사회화된 F로서 아, 네. 또 사회화된 I로서 네. 싫어도 네. 싫은 내색은 하면 안 됩니다. 오, 실제로 회식 자리에 안 계셨거든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네. 제가 회식 싫어하지만 네. 제가 이천지를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회식 1차, 2차 싫어하지만 혹시나 저처럼 회식 1차, 2차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2차 전지는 꼭 사셔야 된다.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네. 왜 이렇게 좀 세게 말씀드리냐면 네. 그냥 좀 양반처럼 네. 이천지 매수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기억이 안 났습니다. 맞아요. 그냥 듣고 나서 허허허 그렇군요 하고 나서 네. TV 끄시고 다음날 매수 안 하십니다. 잊어버려요. 네. 맞습니다. 좀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야 네.
여러분들이 좀 2차전지 매수하시니까 오. 지금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너무 좋네요. 매주 금요일이라든지 회식이 있는 날은 꼭 생각이 날 것 같아요. 1차, 2차 가기 싫다. 2차 전지 사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회식 1차, 2차 안 가시더라도 2차전지는 일단 갖고 계시길 제가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사담이지만 회식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나요? 하나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제 개인적으로 네. 이 회식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사실 없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자리에 안 계시는 거죠? 어느 정도 네. 이제 좀 회사에 네. 좀 그래도 같이 어울려야 네, 그게 또, 좋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또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네, 저랑 같이 하시고요. 또 저랑 같이 하시면서 2차 전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궁금하다. 그럼 오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께 오시는 분들께만 또 이 비밀을 제가 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회식은 함께하지 않아도 되지만 무료 채팅방, 오픈 채팅방은 꼭 함께 하셔서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하고 죄송해요, 여러분. 정정하겠습니다. 저출산 관련주 19일에 이제 정부 대책이 발표가 될 예정이라서 아가방 컴퍼니 딱 종목 픽 해주셨는데요. 일단 진입가 5,700원 이하로 설정해 주셨고 목표가는 9,098원 정도 두 번째 라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슈는요. 제가 이번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한번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 타점을 좀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소통방에 계시는 분들은 이 종목이 얼마나 좋은 종목인지 그리고 과연 목표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과연 이 종목이 내가 언제 사야 될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께 제가 좀 정확히 타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은 이 XM 같은 경우에는 AI 인공지능의 핵심 클러스터인 RDBMS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회사입니다. 이 RDBMS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DBMS라고 하면은 데이터 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R이 하나 붙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은 관계적 이라는 뜻이 붙게 돼요. 그래서 릴레이셔널 데이터 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뜻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인공지능에서 왜 이 RDBMS가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하면은 여러분들 그 영화 아이언맨 다 아시죠? 네. 거기서 이제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 주인공이 이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만 합니다. 자비스 예를 들어서 뭐 이것 좀 해줘 하면은 그렇죠. 그냥 불평 하나도 없이 네. 바로바로 해주죠. 네. 또 뭐 이것 좀 색칠해줘 하면은 뭘로 해드릴까요? 컬러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물어봐요. 네. 네. 제가 뭐 A라는 화두를 던지면은 A랑 관계된 B, C, D 여러 가지 관계된 이런 이 화두를 던지면서 인간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RDBMS라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네. 인간처럼 특정한 키워드 A를 입력받으면 그와 관계되어 있는 B, C, D를 이제 순차적으로 사고를 해서 인간처럼 대화할 수 있고 이 관계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기술이 바로 이 XM이 갖고 있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네. 최근에 이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사실 뭐 전력 설비나 아니면 뭐 데이터 센터, 원전 이런 것들 올랐거든요. 네. 이런 게 다 인프라입니다.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인프라인데 그렇죠. 그 중에서 결국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RDBMS라는 게 꼭 필요하다 정리를 드리고 싶고요. 네. 이 엑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네. 업종 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왕이라면은 앞으로도 시장에서 대장주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그리고 해당 주목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력이 갖춰져 있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또 기술력이 갖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뭐 경쟁사가 오더라도 네. 쉽게 밀리지 않겠죠. 아. 또 그 말은 시장이 아무리 힘들고 현재 경제상이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기술력이랑 그리고 이 기술력을 토대로 업종 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 이익도 꾸준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AI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다 인프라 관련주가 오르고 있어요. 네. 전력 설비 아니면 뭐 원전, 데이터 센터, 외집 능각 이런 거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XM이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자세히 또 말씀드리자면은 이 XM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매매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기관 트래킹 기법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오늘 XM이라는 이 종목의 거래량이 90만 주 가량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100만 주 좀 안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이 다 매수를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뭐 쌍끌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기관의 매수 수량을 볼 겁니다. 이거 지금 단위가 1000주거든요. 네. 기관이 94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데 단위가 1000주기 때문에 오늘 이 XM은 기관이 94,000주를 사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발생한 거래량이 90만 주죠. 90만 주의 10% 이상의 물량을 기관이 사줬다면은 이건 어느 정도 앞으로 의미 있는 주가 랠리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네. 이렇게 기관이 오늘 90만 주의 10%니까 9만 주만 사주면 되는데 9만 4천 주 사줬어요. 그렇죠? 10% 넘죠 수량이. 네. 또 이제 뭐 외국인은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근데 오늘 외국인 사줬다? 좀 더 좋다.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네. 원래 이런 기관 트래킹 기법이 차트상에서 주가가 정배열에 있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혹은 이제 업황이 저점을 찍고 네. 반등하고 있는 경우라거나. 네. 그런데 이제 X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 마찬가지로 이제 해당 종목이 네. 이 상장된 지 최초의 저점을 찾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어느 순간 하락을 멈추고 저점을 찍고 나서 이전의 고점 혹은 이전에 저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고가 맞고 떨어질 때 이 가격 보시고 여러분들 접근하셔도 충분합니다. 검은 선을 제가 쭉 그어드렸는데 이 검은 선이 지금 2,300원 라인대예요. 네. 근데 오늘 종가가 2,355원입니다. 그리고 이 검은 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이렇게 맞고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여기서 이렇게 지지 흐름을 보이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반복을 하죠. 그렇죠? 2,300원 기준으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저점 꼬리 달리면서 오늘 말아 올리면서 2,300원 위로 종가 마감해줬어요. 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외인 기관 모두 매수가 들어왔죠. 현재 이렇게 시장에서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AI 인공지능 관련주가 유의미한 가격대에 들어섰고 기관도 대량 매수에 좋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저점에서 공략해서 아주 높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 종목이 되겠고요. 해당 종목 정확한 타점 그리고 공략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소통방 오셔서 저랑 같이 차근차근 공략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X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AI 관련해서 정말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합니다. 대장주가 될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가와 진입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빠르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도 이렇게 한 주간 정리 또 다음 주 시장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저희 코즈브 투나잇과 함께 하시면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코즈브 투나잇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 종목의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